자,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인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멘트로서, 그냥 말로써 설 인사를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합창, 노래로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습니다. 2024년 따뜻한 성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상에 등장을 해서 노래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요, 꼭 봐주시기를 제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순수한 설 인사를 두고도 언론들은 물어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 인사를 그냥 설 인사라고 보면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포인트가 왜 여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설 메시지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불참했다. 여기도 김 여사가 빠졌다.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불참했다. 여기도 김건희 여사 없이 설 명절 인사를 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 인사를 두고 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싶어요? 네? 아, 김건희 여사 되게 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인사를 합니다. 그 설 인사를 함으로써 합창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좌편향된 언론뿐만이 아니라 조중동도 저러고 있어요. 조중동조차도. 자, 저도 이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이 언론들 확실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런 와중에 참 할 일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MBC와 JTBC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특별 대담을 한 이후에 지금 좌파들이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을 한 박장범 KBS 앵커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파우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박장범 앵커를 좌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언론계를 영원히 떠나라. 심지어는 이걸 두고 권한유착이다 라면서 박장범 앵커를 공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전 방송에 전해드렸지만 박장범 앵커가 대응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줬어요. 어떻게 팩트체크 해줬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합니다. 제품명 역시 파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란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박장범 앵커는 본인이 왜 파우치라고 얘기했는지 다수의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근거. 첫 번째,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두 번째, 디올 매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던지고 간 최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품명 역시도 파우치라는 거예요. 다수의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파우치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저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늘 이와 관련돼 가지고 MBC와 JTBC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파우치라고 표기 KBS 주장 만나봤더니 MBC 보도입니다. 박장범 KBS 앵커 외신 모도 파우치라고 표기 사실일까? JTBC 보도예요. 할 일 없나 봐요. 네? 되게 할 일 없나 봅니다. 아니, 이걸 취재를 합니까? 이걸 지금 언론 보도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야,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어제 박장범 앵커의 저러한 보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팩트 체크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 전형적인 편향 보도입니다. 전향적인 왜곡 보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MBC나 JTBC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외신들이라고 외신들은 파우치라고 표기한 박장범 KBS 앵커의 말을 두고 외신들은 다 그렇게 표기 안 했다. 다른 외신들은 이와 관련돼서 명품 백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박장범 KBS 앵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전형적인 언론들의 왜곡 보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뒤 다 자르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저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장범 앵커 외신 보도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외신 보도를 넘어서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던지고 간 최 씨도 파우치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홈페이지도 파우치라고 돼 있다 얘기했어요. 외신 보도만 근거를 댄 게 아니라 다른 근거도 됐다고요. 그러면 다른 근거에 대해서도 JTBC와 MBC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반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외신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저렇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MBC와 JTBC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 그럴 겁니까? 디올 매장 직원도 파우치래요. 이거 뭐라 그럴 겁니까? 디올 홈페이지도 파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에 따라서 파우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하지 않은 채 오로지 KBS 박장범 앵커가 파우치라고 얘기한 걸 두고 외신 보도만을 가지고 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야, 정말 할 일이 없다. 진짜 할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MBC와 JTBC는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요, 취재나 제대로 하세요. 취재나 제대로. 왜겠습니까? 제가 MB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도할 때 팩트 체크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막 왜곡 보도할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심지어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말을 가로쳐놓은 MBC, 이거 팩트 체크하고 방송했습니까? 아니, 제대로 할 거면 이런 거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나. 네? 더 나아가서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3.1정 가석방 추진한다 단독 보도 때렸습니다. 이거 법무부가 뭐 했습니까? 허위 보도라고 입장문 내놨습니다. 이거 보도할 때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아, 이런 거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나. 아니, 이런 것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박장범 앵커의 한 단어만을 가지고, 한 대목만을 가지고 이걸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까? 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저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MBC 잊었어요? KBS가 채널A 사건 관련 보도했다가 이거 오보라서, 가짜 뉴스라서 사과했습니다. 공식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 KBS의 가짜 뉴스, MBC
팩트 체크도 안 하고 MBC가 따라 보도했습니다. 받아쓰기 했어요. 아니, 이때는 KBS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팩트 체크 안 하면서 가짜 뉴스 그대로 따라쓰게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KBS 박장범 앵커의 얘기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딴지겁니까? 네?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과거 채널A와 관련돼서는 KBS 오보 다음날 MBC가 그냥 받아쓰기 하면서 가짜뉴스를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KBS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 안 하고 왜 이제 와서는 KBS 보도, 그것도 박장범 앵커 딱 골라가지고 팩트체크하고 있냐고요. 팩트도 아니면서. 야, 정말 할 일이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이게 지금 MBC만의 일입니까?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요, JTBC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매출 오르게라는 단어를 배추 오르게라고 썼어요. 배추 오르게라고. 이런 거나 팩트 체크하세요. 이런 거나 엄한 짓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방송 했잖아요. 사과방송. 근데 JTBC 이것뿐입니까? 과거 논란이 되었던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대선에 있었던 이 가짜 인터뷰와 관련돼가지고 단독 보도 때렸던 게 누굽니까? JTBC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사를 막아준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커피를 타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던 게 JTBC입니다. 그래놓고 뭐 했습니까? 이거 사과방송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언론들은 제발 할 일 좀 해라. 엄한 거 가지고 딴지 걸지 말고, 엄한 거 가지고 취재하지 말고, 정말 취재할 걸 취재하고요, 정말 팩트 체크할 걸 팩트 체크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왜 엄한 짓을 하고 있냐는 그 말이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좌파들 입맛에 따라서 보도해주고 있는 거죠. 왜겠어요? 지금 좌파들 입장에서는 박장범 KBS 앵커가 눈에 가시니까, 박장범 KBS 앵커를 공격해야지만 좌파들이 뉴스 읽어주니까, 그래야지만 영상 봐주니까, 그래야지만 클릭률 높아지니까, 그래야지만 조회수 높아가니까. 제발 우리 이런 식으로 언론 장사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보도하지 말자고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고 그렇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즐겨도 이렇게 즐길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언론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와 관련된 얘기는 일절 안 합니까? 네? 실제 KBS 특별대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만 했어요? 아닙니다. 생활물가, 민생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저출산 문제 얘기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얘기도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게 정말 건전한 언론 아닐까요? 그게 정말 국민과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고 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파우치라고 얘기한 박장범 앵커의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겹다. 진짜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이겨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다양한 언론을 보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고요. 제가 더 나아가서 좌파 유튜버도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왜 언론들은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자, 어떤 보도냐면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벌써 10차례나 가졌다고요. 왜 이런 거 보도 안 해줘요? 10차례 가졌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1회부터 10회까지 어떤 민생 행보를 펼쳤는지, 어떤 주제를 꺼냈는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왜 이거 자세히 보도 안 합니까? 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KBS 박장범 앵커의 파우치라는 얘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게 MBC고, 더 나아가 JTBC인데, 이 정도 취재력이라면요, 저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까지 보여드렸어요. 어떤 영상 보여드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하소연에 대해서 극대노했다고요. 왜 극대노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고 그 도용됨 따라서 술 먹고 담배 샀는데 그와 관련돼서 누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조된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은요, 벌을 안 받고 오히려 그 청소년들에게 속임을 당한 소상공인 분들만 영업정지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저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극대노하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식약처 담당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거 똑바로 하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돼서 신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몰래 술 마시고 가게 신고한 청소년 사기죄로 입건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실제적으로 지시를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시간 만에 다 고쳐졌어요. 3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 구제 지시 내리자마자 3시간 후에 행정처분 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여준 거예요. 네? 단순히 그냥 문재인처럼 쇼를 하는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들었고, 그 어려움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직접 해결을 했고, 그 해결이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건 보도 안 해줍니까? 왜 이런 건 보도 안 해줘요? 윤석열 정부가 직접 행동을 했다라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해 주었다라는 것. 왜 이런 건 보도 안 하냐고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엄한 걸로 딴지 걸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도해라. 그게 진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게 진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